자, 시작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 학원 할 차례 학원. 네. 음,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자, 상고는 여러분 건축 구조 관련된 얘기였다면 학원에서는요 설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도대체 설비가 뭐냐고요? 집을 지었으면 여러 가지 설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도 필요하죠.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니까 난방도 필요하고, 자, 여름철엔 냉방도 필요하고. 자, 근데 여기서 설비 쪽에서 가장 주를 이루는 게 물에 관련된 얘기예요. 물. 자, 물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물에는 찬물이 있지만 또 따뜻한 물도 있죠. 자, 이게 또 난방용 물도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버리는 물도 필요한 거죠. 음.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 물에 관련된 얘기가 주로 이루입니다. 또 소방 쪽에 가면 여러분 소방용 수가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설비 쪽은 굉장히 물에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우리 얘기할 때 유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 유체의 정의는 어떤 형태, 개를 집어넣으면 그 형태대로 채워지는 게 여러분 유체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기름이나 물 이런 것들 전부 다 유체라고 얘기하는데, 뭐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자, 우리 교재 여러분 제1장 설비 총론 좀 넘어갑니다. 자, 설비 총론에서는 어떤 이론적인 얘기예요. 이거 하다 보면 그냥 표현이 이래 그냥 첨불나 그냥. 왜 첨불나냐고요? 뭣도 모르는데 막 공식도 나오고 막 나오자마자 처음에 막 공식 나오고 이론적인 것만 봐요. 대체 저거 어디다 써먹을 건지 어디다 써먹냐고요? 시험 볼 때 써먹어야 돼. 아셨죠? 네. 시험 볼 때 나와.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게 전혀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했던 게 주가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안 나오진 않지만 제가 했던 거 주에 관련된 얘기만 할 겁니다. 왜요? 이거 막 공식 외워봐야 말짱 꽝이야. 왜? 그때 가면 여러분 또 잃어버려.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뭐 유체 뭐 공식나 연속의 법칙 뭐 이런 거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유량 관계식. 자,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자,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겨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페이지 11페이지 물의 성질입니다. 배로는 정리 나중에 뭐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때 한번 잠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자, 물의 성질 나오는데요. 자,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자, 물의 성질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의 팽창과 수축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물은 절대 수축 자체가 된다고 보는 건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볼까요? 자, 물이요 있어. 자, 첫 번째 물이 자 0도씨가 돼요. 즉 이게 이 얘기는 여러분 얼음이 됐다는 얘기죠. 얼었어. 어마어마하게 또 팽창을 합니다. 자, 물이 가지고 있는 체적의 약 9% 정도가 자 팽창합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왜 옛날에 잠깐만 음료수를 잠깐만 시원하게 한다고 냉동실에 접어놨는데 깜빡했죠? 갖고 문 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깨져 있어. 이런 진짜 난감하고 허망하고 참 진짜 억울할 데가 없죠. 먹어보지도 못하고 차라리 그냥 밍밍한 거라도 먹었어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팽창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물이 언다는 자체는요 썩 좋은 자체는 아니에요. 아셨죠? 배관 같은 건 어때요? 터져. 배관 자체가 터진다고요. 그래서 배관 자체에서 물이 얼면 안 좋은 거예요. 아셨죠? 이게 기본적인 첫 번째 얘기고, 자, 두 번째. 자, 또 물이 상온에 있는 물이 여러분 100도씨 물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지금 뭐냐면 끓는다는 얘기예요. 자, 끓어. 사실은 100도씨가 됐다는 얘기는 수증기가 될 수도 있는데 끓으면 자, 얘도 팽창합니다. 약 얼마? 4.3% 정도 팽창합니다.
자, 나중에 이 4.3% 팽창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급탕이나 난방에서는요, 급탕, 뜨거운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급탕입니다. 뜨거운 온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자, 난방용수도 뜨거운 거죠. 자, 이 팽창하는 것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쓰면요, 배관이 터지니까 나중에 팽창 반하고 팽창 탱크를 설치해야 돼요. 얘들을 설치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자, 물이 자, 수증기가 돼요. 100도 이상 넘어섭니다. 자, 얼마 정도 팽창은? 1700배 팽창한대요. 몇 배요? 어마어마하게 팽창하는 거죠. 자, 이렇게 팽창하다면 이게 그 팽창력 갖고 여러분 과거에는 뭘 만들었죠? 증기, 기관을 만드는 거죠. 자, 문제는 이게 어디에 관련된 얘기냐? 여러분, 증기난방이에요. 자, 증기난방은 잘못하면요 1700배가 터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게 터지면요 뉴스에 나와요. 아셨죠? 왜 나오냐고요? 죽었다고. 그때 문상 가면 되는 거죠. 이론까지 나와. 문제는 여러분 집에 보일러를 증기용 보일러를 안 쓰는 이유가 있죠. 왜 안 써요? 뉴스에 나오니까 죽었다고. 이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증기난방에서는 이 팽창된 게 어마어마하게 위험하니까 이게 위험하다고요. 아셨죠? 위험하니까 안전장치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증기난방에서는. 그래서 자, 증기난방에서는 가장 중요시 생각되는 게 여러 가지 그 안전장치들이에요. 어디서부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설비 쪽에서는요 진짜 그림을 더 많이 그려야 돼요. 설비에서도 아니 구조편에서도 상 쪽에서도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 설비에서는 오히려 그림을 더 많이 그려야 돼요. 왜요? 얘가 어디 붙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절대 글씨가 안 돼요. 아셨죠? 그 이치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팔짱 끼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어요. 아셨죠? 팔짱 끼고 있어봐요. 졸리기 약간 더 하죠. 벌써 졸리신 분 있을 텐데. 믿소. 저 정도만 보세요. 아셨죠? 뭐 유체의 성질에서 뭐 기체가 액체로 되고 고체가 액체로, 여러분 이런 거 안 나오죠? 초등학교 몇 학년이나 배울까? 이제 한 2학년 정도, 그죠? 그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될 게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 12페이지는요 얘를 빨리빨리 머릿속으로 환산을 해야 돼요. 아셨죠? 머릿속이 안 되면 여러분 반드시, 저는 나중에 계산기 두드러보러 반드시 얘기합니다. 이거 자기가 막 잘한다고 해갖고 나중에 분명히 0 하나를 주거나 0 하나 더 더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수압과 수도입니다. 여러분 수압이 뭐죠? 물의 압력, 물의 압력입니다. 자, 근데 이 물의 압력은요 단위를 뭘로 쓰냐면 이 단위가 메가파스칼이에요. 자, 수도 물의 높이란 뜻입니다. 아셨죠? 자, 수도는 물의 높이에요. 자, 그래서 단위를 뭘로 쓰냐면 메타를 써요. 아셨죠? 자, 우리 교재는 거기 자 메타 아쿠아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아쿠아 물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얘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아셨죠? 같은 뜻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걸 안 써. 일반적으로 여러분 수도 얘기할 때는 이 아쿠아를 안 붙여버려요. 아셨죠? 안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나올 때는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 일반적일 때는 여러분 많이 안 붙여서 써요. 그러니까 혹시나 요거 나오면 이거 있든 없든 물이란 뜻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중요한 건 이제 수압의 단위는 메가파스칼, 파스칼이에요. 그러니까 메가를 쓰는 거지. 자, 수도는 메타예요. 얘 환산만 하면 돼요. 환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무슨 얘기냐? 여러분 수압이 0.07 메가파스칼이래.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 메타로 바꿔야 돼. 수, 두로 바꿀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곱하기 무조건 100을 합니다. 아셨죠? 곱하기 얼마 한다고요? 100. 그러면 0.07에서 곱하기 100 하면 얼마요? 7m예요. 이건 암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암산 안 되면서.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전자계산기 있죠? 아마 회계 때문에 전자계산기 가져가실 거예요. 그 전자계산기 두들려 쓰세요. 이거 괜히 암산 안 돼가지고 암산한 척 하시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5m라고 한번 볼까요? 자, 15m를 이제는 뭘로 바꾸냐면 자, 수압으로 바꿀 겁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나누기 100을 하면 돼요. 그럼 얼마일까요? 0. 벌써부터 이거 여러분 이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압력은요 항상 소수점이 발생돼요. 소수점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수압은요 소수점이 발생된다. 그래서 자, 수도 쪽은 자, 몇 메타, 소수점이 앞에 0. 몇 메타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 그 관련된 얘기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게 기본적으로 수압과 수도가 빨리빨리 환산이 되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 나중에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풀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습을 꼭 좀 잘 하십시오. 이게 안 되면 이제 안 돼. 아셨죠? 자, 어떤 거냐? 자, 문제 페이지 110,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13페이지 보시면 자, 마찰 손실 수도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얘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안 나와도 나온다고 보고 가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모든 유체는 자, 물 같은 거 물이라고 칩시다. 쉽게 해서 대표적인 게 물이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세대에서 물이 필요하대. 그럼 관리실에서 바가지를 퍼다 줘요? 뭘 넣어요? 왜? 수도? 그냥 여러분 수도라고 얘기하지만 자, 배관을 통해서 연결을 보내주는 거죠. 뭘 통한다고요? 배관. 자, 여기서 여러분 흘러간다고요. 자, 이렇게 흘러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관에 여기서 마찰이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배관에서 뭔가를 흘려 보낼 때 여기에서 여러분 마찰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압력이 손실이 되는 거죠. 보내주는 압력이 손실이 된다고요. 수도가 뭐예요? 높이. 이것도 압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압력, 수도가 압력, 수압하고 서로 여러분 지금 반대인 것 같지만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의 압력이 마찰로 인해서 손실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배관에서. 그 얘기를 지금 공식으로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공식은 여러분 진짜 잘 외우셔야 돼요. 얘는 여러분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도 나왔고, 자 여기서 주요한 문제는요, 이게 비례냐 반비례냐, 요거 많이 물어요. 요게 비례한 또 반비례하냐, 또 제곱에 비례하냐 제곱 비례하지 않냐, 이런 거 어렵지도 않은데 왜요? 문제를 내면 맨날 틀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손실계수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개수들은 전부 다 써줘요. 자 무조건 D가 나면 광경을 얘기합니다. 광경하고 같은 얘기가 뭐예요? 관의 지름. 자 얘는 관의 길이. 자 G가 여러분 중력의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요, 자 9.8m 제곱인데요.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속도는 뭐예요? 빠르기의 정도를 여러분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가 붙으면 뭐하죠? 더할 가자. 그 속도가 어때요? 점점 증가하는 걸 여러분 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육지에서는요 그 가속도를 붙이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자 저절로 되는 게 있어. 제가 비행기에서 떨어지잖아요. 가속도가 붙죠. 처음부터. 안 떨어봐서 모르구나 여러분. 떨어지면요 처음부터 더 속도가 많이 떨어진대. 자 일정한 속도 넘어서면요 더 이상 저항 때문에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때 최고 빠른 속도를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중력의 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즉 제가 돌이나 뭐가 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저 지구 중력에서 떨어지는 최고의 가속도는요 초당 약 9.8m입니다. 아셨죠? 한번 떨어져 보실래요? 왜 표정들이 그래? 정말 이거 나중에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V는 여러분 뭐냐면 유속, 유체 흐름의 속도를 뭐라고요? 유속.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 참 많이 물어봐. 자 그럼 마찰 손실 수도는 여러분 손실 계수에 어때요? 비례하고, 자 관의 길이에 비례하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자 다음에 자, 마찰 손실 수도는 자 관지름에 또는 중력의 가속도에 반비례하는 거죠. 거의 나오는 문제가 여러분 요 문제 물어봐요. 아셨죠? 자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전부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거 하나하나 다 물어볼 거야. 여러분 무조건 L이라고 나오면 무슨 길이란 뜻이에요. 아셨죠? 그럼 여기서 길이는 뭘까요? 폐권의 길이에요. 자 여기는 지름이래. 그럼 누구의 지름이에요? 폐권의 지름. 이건 무조건 공식을 자꾸 암기하려고 하세요. 아셨죠? 얘는요 나중에 안 돼. 얘는 지금부터 해야 돼. 얘는 지금부터 암기하십시오. 아셨죠? 자꾸 저걸 쓰면서 여러분 요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자, 그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페이지 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잠깐요.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처음부터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를 자꾸 풀어서 뭐 문제가 안 풀리네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제발 먼저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지. 그럼 아직도 이제 처음 입문하신 분들 많으신데 그게 풀리겠어요? 그 다음에 좀 기존에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도 지금 자체에서 여러분 너무 문제에 집착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셨죠? 자 16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여론의 기본 개념이 나옵니다. 자 나중에 열 용량, 비열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나중에 꼭 해드립니다. 아셨죠?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제 17페이지 보면 현열과 잡열 나와 있죠. 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여러분 세 번째 현열과 잡열입니다. 자, 이 얘기가 여러분 저렇게 그림상으로 보거나 또 어떤 자 글씨적으로 보면요 이게 꽤 어려운 얘기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셨죠? 딱 이것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사도시에 물이 있어요. 그다음에 백도시에 물 있고 백도시에 수증기가 존재합니다. 이론상 그런 거예요. 아셨죠? 이론상. 그러면 잠깐 볼까요? 사도시의 물이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백도시로 갑니다. 자, 어떤 분 그러는데 왜 영도시가 아니고 사도시냐? 여러분, 사도시일 때 물이 부피가 가장 작으면서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서 영도시를 기준하는 게 아니라 사도시를 여러분 주로 많이 기준합니다. 그게 문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잠깐요. 이렇게 사도시, 백도시물, 백도시 수증기 이 정도만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를 여기다 써주면 돼. 이 표현을. 자, 그러면 상태는 아직 물에서 물 그대로 있는 거죠. 상태는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고 온도는 변화 있죠. 자, 이런 상태의 물을 여러분, 이런 상태에 변화된 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현열이라고 합니다. 주로 얘는요 온순환방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거죠. 숫자를 있는데 숫자는 일부러 제가 처음이니까 안 적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백도시 물에서 백도시의 수증기로 갑니다. 자, 그러면 상태는 변화가 없어요. 자, 변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온도는, 자, 상태는 변화 있고, 자, 온도는 100도씨, 100도씨 그대로 있죠. 변화가 없죠. 자, 이런 상태의 열을 잡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어디서 쓰면 증기난방 같은 데 주로 많이 쓰는 거죠. 수증기에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물어볼 거야. 나중에 아셨죠? 이 상태가 변화가 있냐 없냐, 온도가 변화가 있냐 없냐, 요거. 이거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요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현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잡열. 주로 현열은 온수. 아셨죠? 자, 잡열은 증기 쪽이에요. 이게 나중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자꾸 헷갈려.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이렇게 막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저 나름대로 막 머리인가 뭔가를 포인트를 집어넣어야 돼. 여러분, 얘가 좀 헌혈하고 좀 비슷하죠? 혹시 피 빼면 증기 나와요? 온수 나와요? 아무리 열받아도? 온수 나오죠?
피 빼면 여러분 온수 나오지 증기 나와요? 맞죠? 제가 못 외우니까 이렇게라도 했어. 그래서 헌혈, 헌혈을 비슷하지. 그러니까 얘는 빨리 온수 이렇게 빨리 머릿속에 빨리빨리 뒀단 말이에요. 그래야 얘기들이 나중에 막 흘러가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얘는 다시 얘기하자면 요 그림을 머릿속에 둬서 자 찾아내시면 돼요. 아셨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게 지금 그 안에 전부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저는 온도 표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거보다도 난방도 요즘 나오는 얘기가 아니니까 난방도 이런 필요 없고. 자, 19페이지 보면 여러분 전열 이론이 나옵니다. 저거 전열 이론. 여러분 전열과 반대니까 뭔지 아세요? 전열은 열의 이동이에요. 아셨죠? 전열이란 말 때는 열의 이동이라고요. 이동 또는 전달이라는 뜻이고 단연 열을 차단하는 거죠. 근데요, 자 지금부터 이걸 해석을 하는데 두 개 다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전열도 해석하지만 단열도 같이 어떤 얘기가 나오면 같이 해석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 왜? 이게 지금 설비 쪽에만 써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조에서도 써먹어요. 어디에요? 단열에 관련된 얘기. 자, 그래서 우리 보면 1번에 열의 전도, 대류, 복사, 열 전달, 열 관류.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갑니다. 열, 전도 또는 전도율. 두 번째, 열, 전달 또는 열 전달율. 율은 여러분 비율이니까 퍼센트로 써주면 되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열 관류. 관류율이에요. 자, 여기서 단위가 나옵니다. 단위. 열 전도의 단위는요, 보유열량 와트에다가 얘는요, 길이의 단위인 메타를 써요. 아셨죠? 그 다음에 온도를 여러분, 이론상의 온도는 여러분, 우리가 요걸 표현하죠. 이제 이론상 온도는 요걸 써요. 이걸 뭐라고 읽어요? 켈빈이라고 읽어요. 아셨죠? 뭐라고 읽는다고요? 켈빈. 이게 절대 온도값이에요. 얘도 여러분 100억 단위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쓰는 요 도시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 자, 요거 나오면 여러분 얘도 온도구나. 근데 얘도 100 단위로 100으로 기준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냥 이거하고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열의 단위 전도는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열 전달, 열 관류는요, 요 두 가지는 단위가 똑같아요. 보유열량에다, 자, 면적에다가 켈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열 전도는요, 요 단위를 쓸 때 이걸 길이 단위를 쓰고, 얘 단위는요, 면적 단위를 써요. 얘는 길이 단위 쓰고 면적 단위 쓴다고요. 원래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필요가 없는 얘기 아셨죠? 근데 살짝만 얘기할게요. 아셨죠? 너무 깊이 가면 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까 봐 살짝만 할게요. 여러분, 열 전도는요, 고체를 통해서 열에 이동되는 현상이야. 자, 그러면 볼까요? 여러분, 벽이 있어. 자, 여기 벽이 있는데 요쪽에 있는 열이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해. 자, 문제는 이 두께가 얼마에 따라서 열의 이동이 커졌다가 열의 이동이 작아졌다 그렇겠죠. 이걸 여러분 열의 전도가 크다, 열의 전도가 작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께가 두꺼우면 열의 이동이 잘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열의 전도가 작다. 자, 얇으면 상대적으로 열이 잘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열의 전도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얘는 단위를 메타로 쓴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적지 마세요. 아셨죠? 적지 말라는 건 좀 잘 적으시더라. 근데 열 전달은 열 관료는요, 어떤 벽체가 있어. 자, 이 벽체가 외계에 접한 면적이 요 면적이 많은 말수록 열의 이동이 어때요? 많아지는 거죠?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 창문 쪽으로 여러분 열이 이동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부 쪽으로 열의 이동이 그만큼 적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 접한 면적이 얼마에 따라서 열의 이동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할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단위를 뭘로 써요? 면적으로 쓴다고요. 제곱미터로. 아셨죠? 자, 그래서 요게 크면 열의 전달. 자, 열의 전달, 열의 관류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열의 이동이 작으면 열의 전달, 열 관류가 작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벌써부터 개념 잡는데도 힘들죠? 진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자, 문제는 지금부터는요. 이 정의는 잊으세요. 아셨죠? 제가 얘기한 정의는 잊으셔도 돼.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자, 얘들이 크다. 작다라고 나와요. 그럼 이 자체를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자, 지문에 얘들은 열의 전도가 크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전도가 큰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열 관류가 작다고 하면 열 관류가 지금 작은지 큰지를 빨리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여러분 요게 관련된 아까 저기 한 얘기를 여러분 몰라도 돼. 아셨죠?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열 전도가 크다, 열 전달, 열 관류가 크다. 처음에 요것들을 여러분 작다 이렇게 나오면 이 자체를 해석하면 안 돼. 무조건 틀립니다. 자, 뭐든지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전도, 전달, 열 관류가 나오잖아요. 지금부터는 뭘로 가냐면 열의 이동이라고 바꿀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얘기가 조금 한 단계나 두 단계 정도 쉬워져요. 그러면 열 전도가 크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저게 또 뭐야 라고 하다가 열의 이동으로 바꾸잖아요. 열의 이동이 크네, 열의 이동이 작네 이렇게 바꿔보면 얘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한 두 단계 정도 더 쉬워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걸 이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단열 성능으로 바꿔서 해석을 또 해야 돼요. 볼까요? 이게 또 무슨 얘기인지? 자, 어떤 벽체가 있다고요. 자, 무슨 벽체인지 모르지만 벽체가 있어. 자, 갑니다. 열이 이렇게 가다가 얘는 열이 이동이 뭐다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요 여기에 비해서 열 이동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자, 얘는 열의 이동이 큰 거죠. 자, 그러면 단열 성능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단열이 뭐라고 써? 열의 차단이 단열이니까. 자, 열의 이동이 작으면 단열 성능은요? 성능이 좋은 거죠. 얘가 단열 성능이 나쁜 거죠. 어렵죠? 얘대로 여러분 해석하면 해석됐을까요? 여기까지 나왔을까요? 못 나왔어요. 절대 못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여기까지 나오는 얘기를 여러분 원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얘는 열의 이동이 커. 열의 이동이 크니까 단열 성능은 나쁜 거라고요. 열의 이동이 작으니까 단열 성능이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지붕재는 열 전도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지붕의 재료는 열 전도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열의 이동이 작아야 단열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걸 빨리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요? 제 말 이해되셨죠? 그럼 복중률에는 열 전도율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복중률이 작은 게 좋죠. 왜? 걔가 하는 성격이 보온 단열 성능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방바닥이에요. 난방원에서 자, 그러면 방바닥에서 오는 열은요 빨리빨리 전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방바닥에 있는 자 혹시 마감 재료는 자 열 전도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그걸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빨리빨리 얘기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외운다고요? 외워요? 외울 수 있을까요? 외울 필요도 없고 어떻게 지문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왜 그걸 왜 외우냐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못 끝난다. 여기서 못 끝나요. 왜? 저렇게 나오면 심심하거든. 다 맞추니까. 그래서 한 단어를 하나를 더 껴요. 자, 이제는 뭐가 붙어요? 저항입니다. 여러분, 저항이 뭔 뜻인지 아세요? 저항은요, 뭐가 왔을 때 못 가게 막는 힘, 막아. 버틴다고요. 아셨죠? 이걸 뭐라고요? 저항. 여러분, 저항이 영문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레지스탕스라고 들어봤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항과 독립운동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저항하는 거예요. 못 가게 막는 힘이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전도의 단위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단위가요 아까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항이 붙어버리잖아요. 단위의 뜻이 이제 단위가 바뀌어버립니다. 왜? 나중에 뜻도 바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분모고 분자가 바뀌어버려요. 저 말 뜻은 뭐 분모고 분자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뭔 뜻인지 아세요? 내용이 180도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얘들은요 면적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문제는 얘들도 이게 크다 이게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크면 무슨 뜻을 갖고 있고 작으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걸 여러분 지금 뭘로 바꿔요? 단열 성능으로 바꿀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못 가는 거고 하나는 열이 관통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지금 뭘로 해석했어요? 우리 뭘로 해석하고 왔어요? 열의 이동이라고 해석했죠. 그러면 저항은요 막는 힘으로 해석하세요. 뭘로 한다고요? 막는 힘. 그러면 열의 이동이 막는 힘이 큰 거고 열의 이동을 막는 힘이 작은 거고 이렇게 합니다. 아셨죠? 즉 열 전도가 나오든 열 관리가 나오든 열 전달이 나오든 상관없이 전부 다 아셨죠? 아셨죠? 이것을 기본을 생각하면 틀린다니까. 이렇게 빨리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봐요. 열의 이동을 막는 힘이 크면 단열 성능은요 좋은 거죠. 이게 단열 성능 좋은 거죠.
좋은 거고. 자, 열의 이동을 막는 힘이 작다는 얘기는 열의 이동이 생기는 거죠. 이거 맞아요? 네. 자, 그래서 단열 성능은요? 나쁜 거죠. 따라서 자, 열을 이동을 막는 힘이 커. 잘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단열 성능은 여러분 얘는 좋다, 우수하다, 양호하다. 자, 이게 작으니까 열의 이동이 생기겠죠. 그래서 단열 성능이 나쁘다, 자, 불량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뭐가 어려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저 얘기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저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 본질을 이해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본질이 필요 없다니까요. 저건 본질을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저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석해서 저걸 문제를 맞힐까, 그 궁리하고 계세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얘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아셨죠? 어디서 나올까요? 아까 지분공사에서 나왔죠. 또 어디예요? 단열, 결로. 지금 안 나온 데가 없단 말이에요. 쏙쏙쏙쏙 삐져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바로 자, 열 전도, 열 관류, 열 전달, 저거 해석하는 겁니다. 아셨죠? 뒤에 저항이 붙으면 내용이 전부 다 반대로 바뀝니다. 아셨죠? 그래서 단위도 분모고 분자가 바뀌어버렸죠. 분모고 분자 바뀌었습니다. 아셨죠? 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